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발빠른 투자자들이 갭 투자에 나섰습니다. 자, 정부가 일삼 대책을 내놓은 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부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투자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전세가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주의하셔서 투자에 나서셔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답답한 고민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역시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위기는 기회다. 지금은 부동산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폭락이 멈추고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반드시 우상향합니다. 다만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언제 반등할지 모르시죠? 많이 궁금할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확실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눈치 장세 속에서도 슬금슬금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다는 건데요. 자,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명강의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매달 우리가 벌죠. 그러면 생활비도 쓰고 생활도 하면서 남는 돈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 저축하는 장소가 현금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또는 투자로 가는 주식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었다면 결실의 그 결과를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하는 일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의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것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를 하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많다. 그 좋은 점이 뭘까요? 수없이 많습니다. 부동산. 다만 여기에다가 꼭 말해요. 단 부동산 투자를 하되 좀 가격 상승할 지역에 투자하라. 이거 간단한데요. 왜 이게 안 될까요?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귀가 얇고 자기가 심지가 곧지 않으면요, 투자를 할 때 보면은 꼭 하락할 지역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비단 우리 시청자분만 있겠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꼭 상승할 지역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평생 못 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제발 혼자 좀 공부하지 마시고 혼자 얇은 귀 하지 마시고 좀 여러 전문가들 세미나도 좀 듣고 공부도 좀 하면서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소화를 하고 실전을 통해서 상승할 지역만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화목인데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화목이 옵니다. 이
부동산 투자 가격 내리면은요, 일단 트라우마 생기고요. 집안에서 우울증 약 먹어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화목을 위해서는 필승할 수 있는 곳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많이 욕심, 막 크게 벌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보 때 갑자기 돈 많이 벌려면요, 그거 운입니다. 대부분 운이 좋아가지고 운으로 흥한 자 운으로 망합니다. 그냥 세월에다가 운에다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오를 지역 선택해서 세월에다 맡기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월에 맡기면은 시간이 가면서 저렇게 오를 거야, 오르는 거 보면은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력이, 내가 부자가 돼가는 그 상상력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행복해지고요. 결혼하시고 손주까지 있으신 분들은 온 가족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키워드는 화목이다. 그래서 화목이 이 대부분 보면요, 현금 많은 집안, 이런 집은 화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돈 냄새를 잘 맡는지, 친구, 자식, 친인척 와가지고 킁킁거리면서 돈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왜 돈 갖고 안 주냐고 막 하다 보면 불화가 오고 힘듭니다. 근데 부동산 갖고 있으면은요, 아유 부자네, 부동산 팔아서 돈 벌려단 말 안 하거든요. 그냥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뭔가 지혜가 있겠지, 와서 사람들이 떡이라도 하나 사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멀리 나간 자식들도 내가 시간이 가면서 부자 되고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 잊지 못해서 마음은 알지라도 와가지고 효도하는 그런 화목이 생깁니다. 화목도 겉으로라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웬만한 사기꾼들 아니고서는 이게 지능적으로 안 되거든요. 서로 감성적으로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죠. 시어머니 미워서 좀 안 좋은 약, 좀 먼저 돌아가신 약 좀 제대니까 한의원에 갔더니 물로 약재를 지어주고 이 탕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죽으면 탈라니까 1년씩 나누어서 줘라니까는 물 가지고 줬더니 우리 며느리, 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뭐 사람이 달렸다고 좋아지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또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돌아가시라고 들은 그 보약이 알고 봤더니 좋아지니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잘 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이런 시어머니 마침 이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겉으로 잘하는 것도 1년 넘게 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가 화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1년, 2년, 3년, 4년, 10년 계속 오르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화목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지역에 하나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많이 안 올라도 돼요. 1년에 뭐 1, 2천, 2, 3천만 올라도 돼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하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가가지고 남산 딱 올라갔더니 수많은 건물과 수많은 집이 많은데 내 집만, 내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왠가 우울합니다. 내가 산 것이, 이 사는 보람이 뭐지? 그런데 남산 돌다가 저쪽에 뭐 동작구, 뭐 용산, 아니면 서대문 이런데 내 집이 있는 쪽이 보이면서 저기에 내 땅 한 평이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요, 마음이 든든하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맨날 월차, 연차 내가지고 취미생활, 스킨스쿠버 이런 거 가지 말고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부동산 세미나 오셔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서울에 든든한 내 땅 한 평 만드는 거, 내 집 하나 만드는 거, 이거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는 내 돈 없어도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몇천 빌려다가도 해서 몇천 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버는, 내가 학습해서 버는 그 재미, 죽을 때까지 재밌어요. 이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뭐 죽을 때까지 재밌어요 그랬지만, 돈을 버는 행위, 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는요, 죽기 전까지 하더라도 재밌답니다.
돈 쓰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돈 버는 거래요. 그래서 마음 든든한 부동산 투자하고 하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에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살 때, 팔 때, 사고 팔 때 그때 머리 아픕니다. 팔아가지고 뭐 하지? 또 이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지? 가격 오를지. 그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때를 제외하면은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속에서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개발도 많이 해서 진급도 빨리 되고 또 연구 개발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더 돼요. 맨날 투자한다고 앉아가지고 책상머리 앉아가지고 맨날 컴퓨터나 두드리고 뭐하고 있으면서 일요일 날 되면 뭐 다른 나라 뭐 아르헨티나가 무슨 일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죠. 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성장이 안 돼요. 근데 부동산 한번 딱 사고 나면 2, 3년, 3, 4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3, 4년 동안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화목하고. 또 팔 때 되면 그때만 바짝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내가 번 돈 저축한 돈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상급지 이렇게 우리 가족을 해서 가야지. 아니면 또 내 집은 됐으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투자처나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지 했을 때 그때 살 때 그때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사고 나면 여유 시간이 되게 많다. 네 번째는 주거의 안정과 융통성을 준다. 이거 융통성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내 집 마련 하나 했어요. 내 집 마련 했어. 그래가지고 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출을 일부 갚았어. 근데 일부 갚았는데 다른 안 갚는 거죠. 주거가 안정되면서 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내 집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러면서 집을 전세를 놓고 또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담보대출을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짜거나 또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살 때가 아니지만 이 집 반드시 오를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세를 놓고 다른 데 가서 사서 가거나 전세를 놓고 자금이 우리 아들놈이 갑자기 무슨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더니 뭐 개원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장사를 하고 싶대. 그러면 내가 네가 조금만 있으면 도움이 좀 부모가 돼주면은 얘가 장사가 될 것 같아. 그럴 땐 집을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융통성을 줍니다. 그래서 주거에 내 집 마련 하나 한다라는 게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의 안정도 되지만 이러한 내가 돈을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녀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추가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세월이 흐르면 자녀들이 효도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우상향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우리 부모님은 참 똑똑해.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될 거야 라고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가 저런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덕택에 또 나중에 우리도 저런 집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상속받으면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개 중에 소수 뭐 좀 싹동발이 없는 이런 사람들 말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좋은 뉴스, 행복한 뉴스, 행복한 소식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부동산 가진 사람, 내 집 가진 사람들은요. 태반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태반이 효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부모가 투자를 하고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거 봤어요. 그걸 보는 이 부모들, 그걸 보면서 자라온 자녀들도 자연히 투자 유전자가 생긴다. 이 유전자가 중요해요. 평생 집 안 사고 전세 살고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은 그 전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그리고 맨날 가격 떨어지는 동네 지방 어딘가 사는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투자의 마인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좀 재산 증식도 하고 집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도 보이지 않게 투자의 감을 가져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음식 잘하잖아요. 자식들은 그거 그냥 얻어만 먹었어. 어릴 때 주는 것만 먹었는데 그 입맛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 음식을 잘하고 맛있게 하잖아요. 그럼 자식도 맛있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투자를 잘하면 자녀들도 보고 자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 뭐예요? 투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투자. 이것은
모르는 게 내가 멍청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잖아요. 투자는요, 모르는 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운으로 투자한 사람은 익숙하고 이런 사람만 망할 수 있어요. 투자는 공부를 하면서 세미나도 들으면서 친구 성공한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익숙해지는 과정, 그게 투자다. 7번째, 늙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다. 만약에 혹시 자녀분들이 효도를 안 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놀아. 나 죽으면 다 사회에다가 징여하고 가버릴 거야. 너희들 상속 없어. 그리고 나 죽기 직전에 다 징여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큰 소리 뻥쳐는 잘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1년만 잘하는 척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또 친구들 만나더라도 뭘 가더라도 내가 한턱 쏠게. 우리 은퇴하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음식에 살자. 그런데 집에 없는 사람들은 임대료 걱정이 하다 보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늙어서도 조용히 내가 밥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막 큰 소리 친다고 막 가서 뭐 산에 가서 고함 치는 거 이거 큰 소리 아니에요. 점잖은 큰 소리, 보이지 않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 8번째, 내 집이 있으면 평생이 불안하지 않다. 계속 가격이 2년마다 좀 떨어지는 날도 있겠지만 계속 우상향해서 10년 지났더니 역시 또 10년 있다 또 떨어지는 것도 20년 있다 역시 결국 화폐같이 떨어지니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막 떨어지고 막 난리 난 사람들이 있죠. 그 2021년에 멋모르고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르는 거지. 20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안 불안해요. 또 기다리면 또 오겠지. 안 팔아. 그리고 내가 사는 건데 뭐 꼭 굳이 내가 팔아야 할 이유가 없지. 업그레이드 안 하면 돼. 그냥 10년 가자.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불안한 사람들 그냥 운으로 조금 벌다가 갑자기 다 팔아 제껴가지고 큰 거 못 모르고 사가지고 빚 잔뜩 내가지고 대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수 빼놓고는 불안하지가 않다. 기다릴 줄 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9번째, 오래 버티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안다. 만약에 오래 버텼는데도 만약에 성공하는 걸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한다요. 장수. 30년 기다렸는데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좀 더 50년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오릅니다. 왜?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다 행복 요인이잖아. 9가지가. 그러니까 장수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정말 올바른 투자, 오르는 투자 하십시오. 뭐 그냥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얼른 샀다 팔았다 샀다 막 이렇게 막 주식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백전백패. 비용만 나가고 안 됩니다. 느긋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안목을 가지고 가실 분들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공하고 온 집안, 내가 행복하고 온 집안이 화목합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서 즐거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마인드를 좀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이기는 투자 전략, 안전하고 탄탄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보시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정보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전략들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도 짧고 할 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고 상세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 오후 1시에 우리 시청자들 모시고 부동산 전망, 특히나 서울의 이 부동산 전망이 지금 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전망도 알고 또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상세 지역, 무슨 호재가 있고 무슨 개발 호재가 있어서 정말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하셔서 이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지금 당장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좀 성남에 아파트 하나하고 네. 지역주택 조합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자꾸 서울로 가는 게 성공하는 거라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고 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네. 대표님 저기를 3개월째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처음 전화 연결됐네요. 고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성남에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성남에 저기 신흥령 앞에 중앙동에 하늘채요. 중앙동 하늘채. 여기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새겼어요. 그러세요. 작년 10월에 새로 입주를 했거든요. 네. 자, 임대로 보유하고 계시고 또 지역주택 조합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분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투자하려고 좀 갖고 있는 돈도 있고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보유를 계속하고 계시면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있을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서울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부분 한번 전문가의 상담 다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서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괜히 불안해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3개월 동안 보면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가 얇다 소리 정말 맞는 게요. 네. 오늘은 여기 말씀해 주셔서 저기 가야 되나, 내일은 저기 말씀해 주셔서 저기 가야 되나 하는데 저한테 맞는 곳을 좀 추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청자님, 네. 저기 성남에다가 방송국 하나 만들면은요, 성남만 투자하라. 성남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다시는 서울 가고 싶어요. 네. 지금 성남 앞으로 말이죠. 네. 성남 특히 하늘채 있고 신흥역, 수진역 이런 데 있죠. 여기 네. 성남의 강남됩니다. 네. 투자 잘 하셨어요. 네. 최근에 하늘채 또 포레스티아 이 가격 좀 내렸죠. 가격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시국이 이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시국도 이러하고 그다음 16,000세대의 공급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네. 그래서 전세 항상 이렇게 신흥 2구역, 그다음에 산성 2구역 이게 동시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을 때 과거 그 송파의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걔 입주할 때도 이렇게 입주 시기에 전세 세입자 못 구해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 2년이 지나고 나서 다 입주하고 가격이 폭등을 했죠. 여기도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에요. 괜찮은 곳인가요? 저는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 갖고 예, 있어야겠네요. 여기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네. 다음 더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승률 있잖아요. 네. 상승률은 투자금 대비 상승분이잖아요. 네.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이 사실 분당보다 높은 지역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갖고 계시고 일단 얘는 입주해서 일단 2년 지나야 비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조합원이어서 상관없어요. 그럼 비과세가 되신 거네요. 네. 자, 이거만큼은 한번 보십시다. 비과세라고 한다면 자, 직접 여기서 거주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갖고 있으려고. 예. 그러면 네. 여기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하늘채 매각하세요. 네. 2년 후 시장 상황이 성남이 좋아질 거거든요. 여기 네. 보면은
송파나 이 강동 여기 강남 사람들이 성남까지 내려와서 살아요. 네. 선호도가 있고요. 다만 지금은 얘들이 학군 형성이 안 됐잖아요. 자, 학교는 있는데 학군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여기 학교 네. 많아요.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그다음에 여기 태평동 일부 다 재개발로 곧 이주 다 나가거든요. 네. 일단 수진 1과 신흥 1이 일단은 두 개가 나갑니다. 그럼 네. 집 없죠? 애들 네. 또 들어오면서 한 1, 2년 또 전세난으로 전세 또 수요자 구하는 힘들겠죠. 얘들 입주하거나 학군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 구시가지는 구도심은 다 아파트화 될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매각을 하셔가지고 어딜 투자하셔야 되냐면 다시 성남에 투자해야 되는데 수진 1, 신흥 1 또는 신흥 3구역에 또 투자하시기 바래요. 아,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 서울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일단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이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부셔가지고 단독주택들 되게 많으면 단독주택 부셔서 바로 여기 재건축 가볼까요? 재개발 가볼까요? 못 갑니다. 일단 빌라를 먼저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빌라 짓고 해서 어느 정도 동의율이 높아야 돼요. 단독주택 있으면 1+1 있으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재개발해서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온 거잖아요. 네. 많이 벌었죠. 아파트 부셔가지고 아파트 부셔서 이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 짓죠. 네. 아파트 부셔서 뭐 지어요? 재건축이요. 그렇죠. 또 아파트 지어요. 네. 그러니까 분당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저층 10층이나 5층 이하의 아파트 위에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더 벌 수 있는 게 재개발에서 오는 거니까 신흥 1과 신흥 수진 1구역은 이렇게 단독주택 그런 빌라들을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오르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다면 신흥 3구역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네. 그리고 투자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지금 자녀들이 몇 살이죠? 24살, 21살이요. 24, 21살이잖아요. 네. 자녀들 지금 현재 주택 사줬어 안 사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투자하려고요. 그러면 자녀 명의로 이건 갖고 가시고 네. 자, 여유가 있다면은 24세의 자녀에게 지금 용산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은 취득세가 높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인 사당동이나 네. 응봉동 같은 데다가 하나 투자해 두시고 돈이 안 되면 만약에 뭐 상도동부터 합정동 아시죠? 네.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고요. 한 개 어디 사주는 사주는 것보다 좋을까요? 한 개 사주는 거 각 자녀에게 한 개씩 두 개 사주는 게 좋고요.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지역으로 어디로 왔어요? 네. 하늘채를 비과세가 안 되니까 네. 예, 비과세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들 비과세 요건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비과세 만들면 항상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비과세 요건들을 만들면서 계속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 지역주택조합 어디 갖고 계세요? 태평사동이요. 어디요? 태평사동. 성남 태평사동. 태평사동. 네. 네. 제가 봤을 땐 수도권은 지역주택 성공 확률이 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이 지역주택적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갈 것 같은 것들이 또 사업 가버리고 또 투자하세요. 그러면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주택조합 내부에 토지 매입 현황을 모르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저는 차 대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택조합은 하지 마라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예, 잘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을 스터디한 결과 예를 들어서 저쪽 서울의 상수동, 그다음에 사당동, 상도동, 성수동, 자양동, 서울의 고급 주요 지역들은 성공을 많이 했는데 네. 나머지 지역들 성공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서울의 주요 지역 아니라고 한다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버려서 21세, 24세 자녀들에게 행복 투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 네네. 24살짜리한테는 저희가 지금 계속 대표님 보면은 사당동이나 네. 응봉동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하나만 집어주세요.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할게요. 돈이 어디 있어? 얼마예요? 지금 2억 4천 정도 있어요. 2억 4천 정도면은요. 네, 조금 더 돈을 끌어 가지고 네, 1순위. 네, 1순위는 용산 있죠. 네. 6억 이하 신축으로 하셔가지고 하나 해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2억 4천 정도라면 서울역하고 지금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하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서울역의 제2 코엑스, 삼성동의 코엑스 그대로 여기 오거든요. 호텔 전시 다 오거든요. 여기가 올 2023년 여기 착공 들어가요. 기반시설 착공은 여기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동양 최대죠. 2024년 들어가죠. 그렇다면 지금 청파동하고 용문 여기 일대가 한남 뉴타운보다 더 크게 아파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제2의 한남 뉴타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파동 일가에 비지정된 데 있죠. 자녀한테 줄 지정된 데는 막 10억씩 가니까 네. 반값을 할 수 있는 청파동 일가 쪽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지정 안 된 곳으로요. 예, 예. 그리고 여기 한 2, 3년 지나면 바로 다 지정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된다고 하는 건 거의 지난 10년 동안 방송 보세요.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여기 대표님 세미나도 갔다 왔어요. 아, 제가. 그러셨구나. 도움 많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니, 못했어요. 세미나가 도움 돼요, 안 돼요? 아, 100%. 100%. 저기 시청자님들한테 지금 차 대표 세미나 들으면 뭐가 좋은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광고 좀 해주세요. 차 대표님 세미나 가서 제가 2번인가 갔었는데요. 그때 네. 말씀하신 거 지금 안 된 데가 없어요. 다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예. 근데 어디 하는 것보다도 제가 가르치는 강의 그 2시간 강의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우, 진짜 대박이었죠. 예, 저 1분도 안 쉬고 해주잖아요. 네. 자, 여기 응봉동 있잖아요. 네. 응봉동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한강 보이는데 응봉동 여기 모아타운 있어요. 네. 예, 모아타운 괜찮아요. 그다음 응봉동에 모아타운이 하나밖에 없나요? 예, 하나밖에 없어요. 응봉동. 바로 응봉역에서 그 음. 응봉 대림 현대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딱 하나의 공원 있고 네. 제가 그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정 고수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가 중에서 절정 고수예요. 고수는 저는 길을 알죠. 들어봐서. 예. 이렇게 투자처를 하는 군데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런데 내가 비절정 고수면 투자처 한 3군데, 4군데 가르쳐 줘서 우리 시청자님 다리 아프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우리 시청자님 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또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다시 조금 네, 한 저는 5분이나 상담 신청하려고요. 받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도 혹시 내가 아까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조합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토지 매입률, 그또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몇 %나 받았는지 하고 계약서 한번 가져오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말씀해드릴 테니까. 아, 그럴까요? 예,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꼼꼼한 이 상담을 위해서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세미나 한번 꼭 참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살펴보면 좋으실 만한 지역 용산의 청파 일가 그리고 응봉동의 모아타운 쪽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아들이 21살짜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자녀분에게 이제 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네, 보고 네. 계신 지역은 없으시고요? 특별히는 없어요. 제가 아는 곳이 없어서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네. 부분들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한 2달 전에도 이런 목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도 2억 갖고 막 상담하셨던 분 같은데
아니에요? 네,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회를 놓쳐가지고 제가 못했거든요. 맨날 이렇게 전화만 하지 말고 와서 실전도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데들은 좀 검토는 해보셨나요? 네, 좀 해봤어요. 근데 제 돈 그 2억 가지고는 좀 네. 안 되겠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몇 주택자시죠? 저 1주택이요. 1주택. 예. 참 근데 시청자님 이렇게 네. 상담 전화 연결하기가 엄청 힘든데 예. 우리 시청자님 저 전화 행운이에요. 엄청 늘 이번 두 하시나 번째로 봐요. 이렇게 된 게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래 목소리가 아주 익숙해요 지금. 저 생각보다 저기 머리 좋죠. 얼굴도 안 보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네네. 촉이 진짜 좋으시네요. 네, 사장님. 우리 아나운서님은 혹시 들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나는 알지. 그때는 2억이었던 것 같은데 또 1억 5천으로 이렇게 돈이 5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심이시네요. 2억으로 했다가 또 다시 해서 1억 5천 가지고 네. 투자한다. 이게 지금 이번에는 이제 진짜 좀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예. 저기 많이 내렸잖아요. 예. 집값들이. 예.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장님 제가 막 응봉도 이런데 다 5천 6천 투자하라고 했을 때 다 이런데 1억 이제 2억 투자 돼 버렸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내 혼자만의 정보가 아니라 네. 저도 차원투자연구소잖아요. 연구소. 네. 서울시청의 정책과 개발 방향, 오세훈 시장의 생각,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 이런 거 엄청 조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요 어제까지의 통계를 말하지 않고 제가 이 고객분들한테 내년 내후년 발생된 미리 저는 통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너튜버들은 우리 고객들에게 통계 만든 거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말해주는 게 지금은 이번에는 꼭 두 군데 중에 하나 하세요. 네네. 정말 그러려고요. 괜찮은 건데 네. 여기가 지금 매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가격은 응봉동 정도 가격인데 네. 여기가 이게 전세가 높은 지역이어가지고 예. 사당동에 가면 이수역 아시죠? 예. 그다음에 남성역 아시죠? 네네. 총신대 들어보셨죠? 예. 여기 총신대하고 그 롯데캐슬 사이에 예. 이렇게 보면은 한 8만 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예. 사당 모아타운이라고 있어요. 모아타운. 예. 근데 여기가 예. 일반인들이 막 보통 보면은 이 모아타운은 예. 주민 제한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자체가 선정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주민 제한 방식은 맨날 설명회 하고 동의서 받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어 가지고 예. 이미 구역 지정되기도 전에 가격이 좀 올라요. 네. 그런데 이 지자체가 갑자기 지정한 곳 있잖아요. 예. 이런데 주민들도 모르고 이게 지정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갑자기 모르고 대박이 난 거예요. 예. 이런 지역이 한 몇 군데가 있는데 아까 그 응봉 모아타운도 지자체가 지정한 거고 사당 모아타운도 지자체가 지정해서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이 모아타운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 물건이 나오는데 예. 최근 한 벌써 2달 정도 넘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동창들 회식 가장 많이 하는 동네가 무슨 역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당역이에요. 이게 전부 막 지방 뭐 다 걸려. 사당역이 제가 봤을 때 그 동창회 회식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여기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전셋값이 높아요. 그래서 예. 1번 사당 모아타운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6, 7천에서 1억 이하 투자했는데 네. 지금 여기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땐 예. 재개발이면 나중에 아파트 지어지는 거잖아요. 예. 주변에 33평 아파트가 예. 17억 이상인 지역 있죠. 예. 이런 지역은 재개발 다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동네고요. 네. 여기가 만약에 매물이 없으면 네. 이제 모아타운으로 갈 후보지. 거기는 좀 더 싸겠죠. 예. 여기 합정동 가서 보면 예.
합정동 성산초등학교 아시죠? 네네. 망원 1동 예예. 1동 여기 성산 합정동인데 예. 예, 합정동 모아타운 지금 추천됐다가 안 올라가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여기 망원동도 투자하기는 좋은데 네. 망원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해야 돼요. 예. 투기가 많이 올까봐 못하게 돼 있고 네네. 합정동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합정동 여기까지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예. 이번에는 꼭 좋은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들이 21살이니까 네. 너무 일찍 아파트 지어질 필요도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자, 지금 21세란 말이에요, 아이가. 네. 사자마자 돈 많이 비싸게 주고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아파트가 됐잖아요. 네. 아파트가 되고 나면 덜 올라요. 아, 예. 그런데 이 합정동 같은 게 좀 늦게 지나가지만 싸잖아요, 지금. 네. 싸게 갔다가 지정되면 이렇게 오르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예. 이게 지금 만약에 한 7, 8년을 내다봤을 때는 합정동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 만약에 얘가 이제 30세에서 한 32세 결혼할 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 가격이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지구 지정됐고 네. 성수동이 2008년, 2009년 사이에 지구 지정됐거든요. 예. 처음에 한남 뉴타운이 한 4, 5억 비쌌거든요. 예. 지금은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네. 빨리 되는 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21세니까 넉넉히 10년 안에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걸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늘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앞으로도 많이 시청 고맙습니다. 부탁드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명의 투자 고민하셨는데요. 사당동 모아타운과 합정동 지역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928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검단 신도시 분양 당첨 포기 후 상도동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분양 당첨이 되셨나 봐요. 그런데 이걸 포기를 하고 또 서울 쪽 이 상도동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자, 검단이에요, 검담이에요, 검암이에요? 검단이요. 검단. 네. 다음 어디 상도동이요? 네. 네. 자, 지금 분양을 당첨 받으신 분들, 특히 수도권이나 뭐 서울 경기에서 너무 멀리에서 분양 당첨 받으신 분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약을 안 하면 괜찮은데 계약을 안 하면 그냥 포기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계약을 한 분들이 문제예요. 그죠? 계약을 한 사람들인 문제인데 계약금이 이런데 검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4억, 4억 5천 분양을 받았다라면 계약금 4,500만 원을 날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팔려면 마이너스 P일 거예요. 아니면 P가 붙어 있다고 해봐야 1, 2천일 텐데 첫 번째 어떻든 무조건 1단계 입주 전에 매각을 하라. 2단계 만약에 정 안다면은 마이너스 P가 벌써 2천 넘어가면 계약금을 포기하라. 포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4,500만 원 이상으로 올려가려면은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도동이 얘 5천 오를 때 얘는 3억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을 항상 부동산 투자에서는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도 있어요. 근데 실패는 그냥 정말 수업료 잘 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는 데가 서울이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정말 중심 상업 및 업무 지역 학군이 좋은데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좀 힘들다. 그리고
검단 쪽은 저는 약간 좀 무서운 지역이다. 그러니까 투자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데, 2기 신도시 검암 지구가 아직도 6, 7만 세대가 토지 택지 개발해놓고 공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부천 쪽에 대장동이나 계양지구 이런 3기 신도시 들어오죠. 또 일산 쪽에 창릉 들어오죠. 광명 또 들어오죠. 교산지구 들어오죠. 이 서울 가까운 곳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 하나를 GTX라든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이런 걸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느냐? 과연 이게 서울 내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서 A, B에서 도로 하나 건너는 것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잠깐은 일시적 올릴 수 있겠지만 개통되고 난 후에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상도동을 넘보시는 분은 그만큼 아직 좀 여유 자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자금 계획이 가능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상도동이 예를 들어서 꼭 그러자면 뭐 3등급 지역이라고 한다면,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곡동이 뭐 4급지라고 하고, 밑에 검단 사이에 5급지가 있고 검단 6급지라고 한다면, 6급지에서 이렇게 3급지로 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즉시 매각후 오시는 게 좋고요. 상도동 같은 상급지에서 이렇게 검단을 살아야 된다면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거나 매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쪽,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저 차 대표는 이런 등급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새기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러한 등급을 새겨놓고 만약에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즉시 갈아타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상급지 1억 오를 때 하급지가 1억 오르진 않고 1억 미만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급지가 1억을 오르잖아요. 반드시 상급지는 1억을 초과해서 오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경쟁 봤을 때는 무조건 낮고요. 나중에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가 성장, 그리고 또 본인의 직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투자 위치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갈아타라는 게 답이다. 다만 제가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 직장인들 1년에 뭐 연봉 6, 7천 받아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 게 너무너무 뼈가 아프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계약금 4, 5천 2년치에 저축할 돈 날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눈물겨운 일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포기를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매도 때로는 투자다. 그래서 이게 대충 보면 이게 우리 투자할 때 보면 1,000만 원 더 받으려다가 못 팔아가지고 1, 2억씩 날린 사람도 많듯이, 이렇게 차 4천만 원을 꼭 회복하려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도동 쪽으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참 높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하고, 만약에 전망이 좋아진다면 나는 어떠한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집중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내 집 마련 그러한 계획에 좀 도움을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분 오셔서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가득 채웠다고 하니까요. 이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과 그리고 부동산 이 상담 관련한 문의는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